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지만 이제 힘들어하는 자격증 토익 시험 공략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코레일 기준으로 토익 가산점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 사항들 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제가 토익 900점을 받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한 영어 공부법 그리고 토익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보면은 이제 토익과 이제 수능의 연관성 이게 왜 넣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수능이 제가 이 정도 나오는데 토익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낸 것들 살짝 뭐 제 성적들 그러고 나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공부법 이거의 단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공부법 그리고 이제 토익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공략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 뭘 넣을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과의 관계. 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제가 수능 영어 2등 뭐 이 정도 등급 뜨는데 몇 점이 나올까요? 일단 저는요 수능과 토익이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일단 수능은 수능을 가리기 위한 순위를 가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토익은 근데 이제 절대평가로서 살짝 뭐 순위를 고르기보다는 내가 실전에서 이 정도로 영어를 쓴다. 이런 거를 딱 보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수능은 이제 70분에 45문제예요. 이제 문제보다 시간이 더 많죠. 토익은 근데 120분에 200문제로 살짝 독해하는 능력, 실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딱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행동을 한 번에 하는 거. 예를 들어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바로 막 답이 나오고 하는 이런 능력.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수능을 잘 본 학생이 토익을 잘 보고 수능을 못 본 학생이 토익을 못 볼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맨날 막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도 실제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은 이제 막 얼버무리고 뭐 질문이 들어와도 이제 머리에 생각이 너무 길거나 뭐 살짝 발음이 안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못하진 않는데 어딘가 좀 시원시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짝 토익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좀 안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능과 토익이 관계없다 생각하고요. 자, 이제 좀 살짝 궁금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려 하나.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다르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방법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이게 맞다 생각하는데 딴 걸 하려 한다? 그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옛날부터 사교육은 안 받았고요. 학원 다녀보긴 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를 한 5살, 7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제 기억상으로 아마 한 10살 정도 때부터 이제 스카이프라는 걸 통해서 외국인들과 대화 가능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제트 시험이라고 수능과 비슷한데 이제 어린 애들을 위한 그런 살짝 하위 호환적인 시험을 봤는데 그때 한 문제를 틀리고 전국 1등 했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토익을 봤는데요. 그때 토익 900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말고도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영어 실력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들 눈에 띄면서 뭐 영어 반장도 하고 아니면 뭐 신입생들은 이제 안 뽑아주는 그런 장학생 대회에서 눈에 띄면서 이제 살짝 본선까지도 진출하고 뭐 카투사도 지원하게 돼보고 많은 혜택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안 넣었습니다. 자, 요즘 공부법의 문제점 이걸 좀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 봤을 때 문제점인데요. 첫 번째, 학원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학원에서 무작정 뭐 문법, 단어
이런 거 암기하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암기했다. 그럼 문장을 제작하라 하는데 이때 글을 쓰려 하면은 단어들의 뭐 자연스러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살짝 내가 지금까지 암기는 공식들 그런 거에만 이제 의존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라 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소홀히 하는 건데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말하기와 듣기를 잘 안 해가지고 이제 듣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이제 잘 안 들리는데 만약 들린다 해도 문법이랑 단어를 암기해서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듣기를 해도 이제 살짝 그 공식대로 문장들을 파악한다고 생각도 느려지고 또 생각 느려져가지고 만약 파악을 했다 해도 나중에 대답을 하려 하면은 또 문법이랑 단어 암기는 것 때문에 이제 속도도 느려지는데 자신이 하려는 답에 대하여 확실성이 떨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래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도 토익 또는 이제 실전에서 사용한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죽어라 영어를 공부해도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허짓거리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뭘 먼저 합니까?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 아기에게 문법이랑 단어 가르쳐요? 아니죠. 어떤 바보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기한테? 계속 아기 옆에서 막 맘마,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아기가 처음엔 뭘 하는지 몰라도 계속 듣고 따라 말라 해요. 막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게 엄마구나, 저게 아빠구나, 이게 맘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가 만들어져요. 듣기와 읽기가 가능해진 거죠. 말하기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문장 제작도 가능하고 이때 막 단어랑 문법도 공부하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익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위 공부한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한국어를 1위 공부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한국어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과 대화할 때 뭐 말하기 전에 문법 뭐 동사가 이래야 하고 형용사가 저래야 해가지고 나는 말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말해요? 아니잖아. 곧바로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그렇게 되고. 자, 저도 영어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 문법과 단어 공부하고 글 제작할 때 저는 그 반대로 듣기와 읽기를 먼저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거를. 저 사람이 뭐라 하는지 몰라도 계속 듣고 따라 말해야 해요. 저는 이제 맨날 라디오에다가 영어 CD를 하나 넣어놓고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따라 말했어요. 이게 뭐라는지 몰라도. 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발음 그리고 듣기는 익숙해졌어요. 오케이, 그럼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적으로 나중에는 이 CD를 들으면서 그 영어 책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가 이 소리를 내는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게 익혀져요. 나중에는 실력이 느니까 이런 CD가 없어도 나는 이 영어책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 뭐 듣기, 말하기 이건 됐죠. 이제부터 살짝 지식적인 걸 들어갑니다. 문법이랑 단어를 공부해요. 여기서 단어랑 문법은 근데 이미 내가 듣고 이게 말한 게 있어가지고 익숙한 게 많으니까 살짝 이 단어 사이에 연결해주는 단어 이게 들어와야 한다, 쟤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들어야 하는 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해도 살짝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문제들에 강합니다. 왜냐, 익숙한 것만 찾으면 돼. 다른 거는 뭐 뭔가 어딘가 찝찝하니까 답이 아닌 게 알아. 하지만 이유는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답들을 맞출 수 있고 그런 것 덕분에 이제 문장 만들기도 가능해집니다. 자, 문장 만들기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뭘 합니까? 글을 제작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영어 일기, 또 살짝 책 감상문 이런 걸 다 영어로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영어 글 쓰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문법 따지고 단어 어떤 거 해야 할까 막 고민하고 해가지고 기꺼이 문제가 났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바로 쭉쭉 나와요. 그냥 머리에 그대로 나옵니다. 대화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로 돼요. 글이 잘 써지니까 대화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니까 그냥 원어민처럼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뭔가 질문을 영어로 했다. 그럼 곧바로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답도 바로바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지금 수능은 잘 보지만 토익 못 보는 사람들과 저희 차이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법적인 거 단어적인 거 잘하지만 그 속도감 그리고 이 익숙함 이게 없어요. 하지만 이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됐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실제 활용 능력은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 공부법이. 언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글쓰기 시간인데 생각의 나래를 펼쳐요라는 공책에다가 살짝 주제를 주시면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글을 하나 크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를 받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좀 귀찮은 거예요. 좀 이게 검사 받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한번 영어로 써봤어요. 영어로 전체로. 큰 책에다가 한두 장 정도를 영어로 빽빽 채워 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해석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저 다음으로 좀 영어 잘하는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옆에 앉히고 계속 읽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그만 읽고 패스 도장 하나 찍었더라고요. 좀 죄송하긴 한데 좀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아무튼 1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은 성과 알려드릴게요. 자, 토익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900점 받았어요. 참고로 토익은 만점이 990점입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된 특별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900점 받았고 제 친형이 이렇게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첫 번째 토익을 950점 그 다음 시험에서는 공부 좀 해가지고 975점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 게 뭐냐, 저희 둘이가 이제 군대에 갈 때 뭐 카투사, 어학병 이런 것도 지원해보고 또 영어로 이제 학교에서 좀 살짝 혜택도 많이 보고 했죠. 참고로 저희 형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Z시험.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주니어 잉글리시 테스트. 제가 그때 전국 1등을 했어요. 한 문제 틀리고. 이건 제가 다음에 진짜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사용 능력. 이게 최고 장점이죠. 실전 활용성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길에서 외국인이 말을 걸어도 익숙하듯이 이게 말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외국인입니다. 중학교 때 만났는데 현재 7년차 정도 친구로서 네, 요즘도 영어로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친구죠. 참고로 지금 토익을 900점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코레일이 옛날 가산점이 만점이 800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익 볼 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토익 시험 장 갔을 때 옆자리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시험 딱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빠른 속도로 풀어요. 엄청 빠르게. 저는 이제 엄청 천천히 풀었거든요. 여유있게. 나중에 그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저보다 막 2배로 문제도 많이 풀었고 했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기 한 10분 전에 제가 펜을 내려놨어요. 끝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하나 보니까 옆에 여자분이 마지막 문제 한 2, 30개를 3번을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자, 아무튼 영어 공부하실 때 제가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듣기와 읽기 할 때인데요. 살짝 발음이 좋고 싶다. 아니면 이제 새로 처음 보는 영어 단어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다. 이것도 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영어 단어 예를 들어 요거 이게 단어가 하나 있다 해봅시다. 얘를 읽을 줄 몰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방법이 단어를 2-3개씩 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RO 그리고 CO
살짝 얘는 뭐 3, 4개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크로. 자, CO, 코, DILE. 얘는 달. 합쳐서 크로코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서 새로 처음 본 단어들을 이렇게 두세 글자씩 이렇게 나눠서 읽잖아요. 다 읽어집니다. 다. 어떨 때는 살짝 뭐 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다 된다. 자, 그리고 발음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살짝 크로, 코, 다일 이렇게 좀 띄어서 딱딱하게 읽잖아요. 영어는 살짝 물 흐르듯이 살짝 최대한 이어가지고 좀 빠르게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crocodile 이렇게 딱 살짝 crocodile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이 하나 꿀팁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평가 말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토익 공략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토익을 공부할 때 책을 요 썼어요. YBM인가? 여기서 만든 ETS 토익이라고. 얘가 좋은 점이 설명 하나도 없고 실제 문제 형식으로만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 경험 썼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샀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토익을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수능 끝나고 이제 좀 쉴라 하는데 좀 부모님이 토익 따라 해가지고 알겠어요 하고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냥 이거 기출문제집 한두 번만 풀어보고 좀 많이 놀았습니다. 자, 아무튼 토익 공략법이 토익 일단 파트가 7가지예요. LC랑 RC에서 4파트 나오고 RC에서 3파트가 나오는데 자, LC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살짝 그림 보고 설명 고르기.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능에서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잘 하실 겁니다. 문제가 3, 4파트예요. 왜냐? 3, 4파트가 사람들 대화하는 거, 아니면 설명문, 이런 걸 듣고 문제 3개, 4개를 한 번에 풀어야 하는데 이게 멀티태스킹 능력, 또 독해 능력, 생각하는 속도, 그 정확성 이게 다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LC 파트 이거에서 내 성적이 뭐 500점이냐 800점이냐 이걸 가를 겁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RC에서는 마지막 7번째 파트가 좀 문제도 많고 어려운데요. 살짝 그런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빈칸을 하나 주고 맞는 단어 고르기. 하지만 이 단어들이 의미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아무튼 저는 이제 LC에서 3, 4파트 이거 공략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토익에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 집중력 그리고 이제 흐름이 안 흐트러져야 해요. 집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이랑. 자, 보면은 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문제 이렇게 메인이 하나 돼 있고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나오고 여기 사지선다가 나옵니다. 각각. 이게 3, 4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대화가 띠링 하고 뭐라고 샤라샤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세 문제를 한 번에 다 골라야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 문제가 띠링 하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유 시간이 살짝 있어요. 띠링 하기 전에. 자, 띠링 나오기 전에 그때 여기서 이걸 구하세요. 여기서 뭘 물어봅니까? 여기서 존이 뭐라 합니까? 구하라는 게 뭡니까? 미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문제 3개 나오겠죠. 뭐라든 간에. 얘네들을 미리 다 읽어놔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는 이런 걸 구해야 하는구나. 여기서는 저런 걸 구해야 하는구나. 여기서는 또 이런 놈을 구해야 하네? 이걸 생각하고 나서 띠링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화를 싹 들으면서 항상 이거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얘 먼저 나온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번부터 나와요. 답이. 그래가지고 이때 듣다가 여기 답이 나왔네? 이거 2번. 이거 2번 답은 3번이네? 이거 3번. 3번 답은 4번이네? 해가지고 살짝 손가락 아니면 이제 샤프심 같은 걸로 시험지에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대화 끝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요. 대화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이제 OMR 카드에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뭐 표시를 해요. 마킹을.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 다음 문제 있죠. 그 다음 문제 띠링 하기 전까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 똑같이 그 다음 문제의 문제들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뭐를 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놓으면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꿀팁이에요, 진짜. 자, LC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RC. RC에서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마지막 일곱 번째 파트가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 빈칸 채우기, 뭐 장문 속의 빈칸 채우기, 또 독해, 이런 걸 보는 시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단어와 문법입니다. 단어들이 수능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만큼 어렵잖아. 이게 문제가 200문제인데 시간이 120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에 푸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어들은 그리 어렵진 않을 건데 어렵다 해도 앞뒤 문장들을 보고 살짝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단어랑 문법을 이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 단어들과 문장들을 실제로 사용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살짝 내가 나만의 이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직접 써보고 해가지고 익숙해지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토익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요거 LC에서 3, 4파트 얘를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오늘 저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토익 공략법 몇 가지 알려드렸고 제가 예전에 공부했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 됐지만 만약에 다른 공부법이 더 맞다 그러면 네 그분들 따르세요. 왜냐면 자신에게 맞는 걸 해야지. 뭐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됐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엔 이제 철교환에서 제 친구들이 안전법이랑 법률 쪽은 잘하겠지만 여기 공학 열차 운전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들 정리해가지고 살짝 공략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 살짝 이종 취득한 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입교 준비 뭐 꿀팁 아니면 입교 해가지고 나중에 교육 듣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